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내 사주에 인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 사주에 인수가 많으면, 내 사주에 관성이 많으면, 내 사주에 식상이 많으면, 내 사주에 재성이 많으면, 내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의 이 예를 갖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내 사주에 인수가 많다. 그러면 예를 지금 들어놨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신축년에 신축월에 임신일에 경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신년에 경인월에 무오일에 정사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요 축월에 났죠. 축월에 났는데 여기에서 이 지장간에서 우리가 개신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개신간인데 요 신금이 투출됐습니다. 이 사주가 정편이 혼잡해 있죠. 그렇죠? 정인, 편인. 그죠? 또 여기도 어때요? 신이 들어있죠. 여기도 어때요? 이렇게 경이 들어있고, 또 여기도 역시 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편인이 혼잡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요. 역시 여기는 병갑이 있는데 요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생토 편인이 되고, 또 정사시를 놨죠. 그렇죠? 정인을 놨고, 그 다음에 또 오화를 놨습니다. 그죠? 여기에 또 병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어때요? 정편인이 지금 혼잡되어 있는 명이 됩니다. 이 축에 고지가 있는데, 이 축에는 금의 고지가 되죠. 금의 고지를 놨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으로 인수가 많은데 어떻다고요? 인수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봐도 그렇죠? 인수가 정편인이 혼잡되어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사주 구조가요, 이렇게 되면은 대개요, 어머니, 모친이잖아요. 이게 모친이 두 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수가 많이 있으면, 인수가 정편인이 혼잡되어 있으면은 어머니가 모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에 유모다. 엄마 외에 또 엄마가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인수가 이렇게 혼잡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인수다봉자는 어떻다고요? 어머니가 두 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심하면요,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편모스라에서 자라게 됩니다. 왜 그런지 보자고요. 인수가 여기가 많잖아요. 이렇게 인수가 여기가 지금 많습니다. 인수가 많아. 그러면 인수가 많다는 얘기는요,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아버지가 미남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여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여자가 많다는 거는 아버지가 잘생겼다는 뜻도 되게 됩니다. 이렇게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이런 관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런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아버지 게임 된다, 안 된다? 아버지 게임 안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죄다 신약 아닙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죠? 이 아버지는 엄마한테 깨갱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는 스트레스 좀 받고 사는 것이. 인수가 다봉하면, 인수가 많으면은, 이 인수가 많게 되면 내 사주에서 많으면 어떻다고요? 모의 유모로서 계모가 되고 서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뒤일 가능성이 높다. 인수가 이렇게 다봉하면요, 여기서는 내 사주에 저기 보면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형제간 중에 반드시 배다른 형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수가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나한테는 할아버지가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인수가 많다는 얘기는 할아버지 형제간 중에서 어떻다? 결국에는 배다른 형제가 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주가 또 이렇게 구조가 짜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나오는 거죠. 아니, 이 사주에서 이 제가 우리 아버지인데, 그죠? 아버지잖아요. 이 제가 아버지고 부성이잖아요. 여기서 이 제라고 하는 것은 내 처도 되지만, 내 돈도 되지만 우리 아버지도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부가 되는데,
인성이 많으면은, 이렇게 인성이 많으면 이 재가 어떻게 돼요? 무력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무력하니까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는다. 스트레스는 어떻다? 모든 병의 원인.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세상을 먼저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편모스라에서 자라게 된다. 이렇게 추론하게 되는 겁니다. 재극인, 재와 인성이 싸우지 않습니까? 재극이 투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마디로 뭐에게? 모하고 처하고 불합이죠. 불합. 모처 불합. 그래서 엄마하고 처하고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늘 투쟁한다고요. 싸우는 모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모처가 불합하다. 모처가 싸운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마누라하고 싸우면 나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참 남편이 현명해야지 참 이 두 여자 사이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죠. 남편이 정말 지혜가 필요한 그런 사주 구조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런 겁니다. 남편 궁도 나쁘고 그리고 처궁도 나쁘니까 어머니 마음에 며느리가 밉상이죠. 항상. 왜? 어머니가 처 입장에 밉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처 불합한다 이 말입니다. 인수가 많은 여자는요, 친정 어머니가 항상 말하기를, 얘야 내 서방이 구박하면 집으로 바로 잽싸게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잽싸게. 왜 그럴까요? 인수가 많으면은 내 서방이 구박하면은 바로 집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때요? 갈 수가 있나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식과 어머니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다. 아버지가 거기 사실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인수가 많게 되잖아요. 내 사주에서 인수가 많게 되면은 아버지 엄마가 불합해요. 불화하는 거죠. 싸움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허구한 날 싸우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주에 인성이 많으면 그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친정 어머니는 모시는데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는 절대로 모시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내 사주에서 이렇게 인성이 많은데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모시라고 하면 이거 장난 아닌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고 뭔가를 얘기를 해야지. 이런 경우는 친정어머니하고는 살아도, 친정어머니를 모시고는 살아도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는 절대로 못 산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 사주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수가 많은데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산다? 그거 국가로부터 상받아야 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수 과다자는 남편을 존경 안 합니다. 남편 말에 복종하거나 명령에 잘 안 따라요. 그래서 자유분으로 껄핏하면 어딜 간다? 친정 엄마가 걱정된다고 나들이를 갑니다. 독신으로 또 외롭게 살고요. 타인을 멸시하고 고집도 만만치 않게 세게 되는 게 인수과다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주가요, 골고루 있어야 돼요. 비겹, 식상, 재성, 관성, 인성들이 골고루 위기적으로 그죠? 협력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은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1% 안에 들어가는 사주가 됩니다. 또 인수가 많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 인수가 많으면은 말을 갖다가 더듬더듬 거리거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역학은요, 왜 그러냐? 이 식상을 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수가 많으면 식상을 치죠. 식상은 자기 표현 아닙니까? 인수가 많으면 식상을 죽이니까, 그죠? 식상을 치니까 말을 갖다가 자기 표현을 갖다가 자기 행동을 갖다가 더듬더듬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또 주중에요, 식상이 잘 짜이게 되면 예외로 표현력이 또 기가 막히게 됩니다. 왜? 인수라고 하는 건 학문인데 인수가 많고 식상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행하죠. 많이 배웠는데 써먹지를 못하게 되고, 자, 인수는 적은데 식상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론이 부족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뻥쟁이가 되기 쉽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여러분?
인수가 또 많게 되면 건강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여자는 자궁이나 부인과 질환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인수가 많으면 겉은 화려한데, 그죠? 속은 초라하고, 또 인수가 많은 사람들은, 인수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이 인수가 많은 사람들은 인수가 종교죠. 그죠? 인수가 종교로서 대개 인수가 많은 발전은 종교 철학을 좋아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갖다가 쫓게 되고 또 일관되게 추구하게 되고 또 신앙을 잘 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인성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생각이 깊다는 얘기고, 인성이 많다는 건 뭐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인성이 많다는 얘기는 소가 빌 언덕이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성이 많은 사람은 엄마가 다 해주는 거죠. 어른이, 상사가 다 해주는 거죠. 인성이 많으면 어때요? 어렸을 때 사랑받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독립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빨리 독립을 시켜야 얘가 자립정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보내야지. 내 집에서 이 아이를 껴안고 있으면 안 된다. 끌안고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내보내야 된다. 독립시켜라. 만약에 고등학생인데 인수가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 알바해가지고 대학 다니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인수가 많으면 엄마가 사랑이 지독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내보내겠어요. 또 대학이라도 졸업하고 또 군대라도 갔다 와서 이렇게 해서 내보내려고 하지. 그러니까 인수 과다자는 엄마 품을 또 떠나기 싫어해요. 왜? 엄마 품을 벗어나면 지가 빨래해야 되고 밥 해 먹어야 되고 반찬해야 되고 얼마나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죠? 그래서 안 나간다고요. 발을 차고 등을 떠밀어도 나가지 않는 게 인수 과다자들이에요. 게을러지게 된다고요. 그걸 막으려면 독립을 시켜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난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제가 밥상을 차려놨어요. 여러분들이 먹기만 하면 되는데 생각해 가지고 좀 고민하시고 어때요? 깊은 성찰 속에서 식사를 즐겁게 하시라고 밥상을 차려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